하루 만에 아시아 경제가 완전히 세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2026년 2월 6일입니다. 이날 아시아의 주요 시장들이 정말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죠. 일본은 올랐는데 한국과 중국은 떨어졌거든요. 아니, 다 같은 글로벌 경제권인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쪽은 웃고 다른 쪽은 울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거대한 충격파 하나가 전 세계를 덮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터져나온 공포의 물결이었어요. 네, 바로 AI 버블 공포라고 불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과연 돈을 제대로 벌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확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술주 시장에서 너도 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모두가 이 공포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유독 일본만큼은 꿋꿋하게 버텨냈거든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토요타 같은 간판 기업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거든요. 덕분에 불안에 떨던 시장에 일본은 괜찮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물론 토요타 하나만 잘 나간 건 아니었어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고 또 경제 전망도 꽤 밝아 보였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셈입니다. 심지어 일본 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좀 보세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했다면 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선 정말 말 그대로 180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AI 공포가 한국 시장을 직격탄으로 때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하루 만에 무려 3조 3천억 원어치를 던져버렸어요. 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이날 매도세가 어찌나 거셌던지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시장 문이 열린 지 몇 분 만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결국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시장이 거의 마비될 뻔한 거죠.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현대차 같은 수출주도 휘청였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KB금융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급등하고 한화솔루션은 미국 투자 소식 덕분에 나홀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무너지는데 그 안에서는 또 저마다의 이유로 웃고 우는 종목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상황이 좀 더 복잡했어요. 글로벌 악재에다가 중국만이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기름이 부어진 격이었죠.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시적은 멀리 떨어진 파나마 운하로였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기업의 운용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법정 다툼으로 보인 게 아니라 이거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들이 중국으로 가는 CPU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인도가 점점 서방과 가까워지는 모습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죠. 이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시장을 짓누른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를 덮친 똑같은 폭풍우 앞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내부 상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
어떤 경제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버텨내는 나라와 무너지는 나라의 차이는 그저 폭풍이 오기 전에 누가 더 튼튼한 방패를 준비해 뒀느냐의 차이일 뿐일까요?